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새벽에 또 ETF와 관련해서 시장에 한바탕 소란이 있었습니다. 블랙락이 델라웨어주 기업 등록 웹사이트에 리플 신탁 상품을 이제 등록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사람들의 많은 이목을 또 집중을 시켰는데요. 이 사건의 진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처음으로 이제 승인이 될까 뭐 이런 또 많은 기대감과 어떤 궁금증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도 함께 짚어보면서 또 우리가 반감기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한번 또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거의 0점대 초반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냥 거의 사실상 횡보 수준을 이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세계 3대 신용평가사죠.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는데 그럼에도 지금 시장은 크게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투자자들이 지금 이번 주에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지표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된다라는 판단들이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상황들을 좀 보면요.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여전히 유지는 하는데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한다라고 밝혔죠. 자, 이거는요, 3대 국제 신용평가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미국의 신용등급을 지금 최고 등급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 무디스마저도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수 있다라는 경고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무디스가 지금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신용 강점이 더 이상 이거를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렵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자, 이 얘기는 미국의 입지가 예전만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 글로벌 위상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어떤 달러, 기축 통화의 어떤 입지들도 계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 패권의 균열, 달러의 몰락 이런 얘기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진 않겠지만 계속해서 진행형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대체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제 이제 무디스 그 소식들이 이제 시장에 처음으로 반영이 된 거죠. 어제 장이 열렸으니까요. 그래서 장기 채권 금리 10년물, 30년물이 다 단기간 또 치솟았다가 다행히 안정세를 찾는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월가의 대표적인 투자은행 중 하나죠. 모건 스탠리는 내년 6월이 되어서야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연준이 연착륙을 달성하겠지만 성장 둔화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를 지속시킬 것이다. 미국의 내년 성장률이 1%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는요. 사실상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님과 인터뷰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2024년 거시경제 전망과 더불어서 이 거시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대체 자산으로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이미 이제 2024년에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들이 대부분의 어떤 글로벌 국제 금융기관들이나 아니면은 투자은행들 그리고 이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시청하시면은 이 향후 큰 그림을 잡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금리 전망은 어제와 거의 동일합니다. 12월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은 어제보다 소폭 상승해서 88.3%입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고요. 지금 가격은 37K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3K입니다. 네, 어제 하루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1.74% 하락했습니다. 꽤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0.16%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외에 XRP 같은 경우는 가짜뉴스 때문에 등락을 크게 경험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솔라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상승 랠리를 이어갔었고, 에이다도 그렇고 몇몇 코인들, 굉장히 큰 상승세들을 경험을 했었던 코인들이 좀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알트코인들도 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등락의 폭이 굉장히 커서 지금 52% 하단으로도 내려갔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촬영 시점 기준으로 52.38%입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3계단 하락을 해서 69로 이제 70선이 무너졌는데요. 그럼에도 과거 동일한 시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수치로 보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보겠습니다. 네, 파이어 차트에서 여전히 38K에서 가장 뚜렷하게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상단으로도 지금 매도벽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수벽 같은 경우는 35.5K에 여전히 가장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매도벽에 비하면은 굉장히 두께가 좀 두텁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36K에서도 희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고래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요. 지금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요 구간에서 지금 매입 물량을 늘렸는데 그럼에도 가격의 반등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고래들이 지금 물량을 던지면서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부터는 갈색 고래도 계속해서 시장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에 대한 부분들부터 해서 어떤 새로운 소스들이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이 가격이 조금 더 상승 추세를 이어가게 될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게 될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술적인 분석이나 전체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뒤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어제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중요한 뉴스들을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등록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지금 델라웨어주이고요. 그리고 지금 블랙락 임원의 이름으로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iShares XRP 트러스트. 요게 이제 블랙락 상품의 이름이죠. 여기 iShares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대부분이 이게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또 XRP 커뮤니티가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구나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블룸버그의 ETF 전문가죠. 에릭 발추나스가 직접 이 사이트에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진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긴급 속보로 전했습니다. 블랙락이 이더리움에 이어서 이제 XRP까지도 이 신탁을 등록을 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가짜였던 거죠. 누군가가 이 임원을 사칭해가지고 이걸 올렸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에릭 발추나스가 이제 블랙락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은 이더리움도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이더리움은 진짜입니다. 요거는 정말로 제대로 등록이 된 것이고 요거는 이제 가짜 뉴스로 공식적으로 판명이 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소식이 전해졌을 때 가격이 또 슈팅을 했다가 바로 이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좀 두 가지를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XRP 커뮤니티가 가짜뉴스를 전하게 되면은 오히려 계속해서 이 XRP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오히려 훨씬 더 신뢰할 수 없고 어떤 진짜 소식이 전해져도 저 또 구라치고 있네. 약간 이런 입장들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잘못 판단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 커뮤니티에 큰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장기적으로는 이 XRP ETF가 나올 가능성이 있냐라는 부분들을 질문을 해보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더리움이 신청이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이더리움이 신청이 되었는데 XRP가 출시가 안 될 만한 어떤 특정한 사유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XRP는 이 B2B 사업을 통해서 월가나 아니면 이 은행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이미 맺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떤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이 이미 더 많이 쌓여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더리움이 ETF가 승인이 되면은 그 다음 순서로는 XRP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주에 또 중요하게 봐야 될 소식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현물 ETF로 GBTC를 전환하는 이 소송에서 승소를 거두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SEC 상대로 법원에서 이 GBTC의 현물 ETF 전환을 재검토해라. 이거를 이제 첫 번째 이제 기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11월 17일로 지금 다가온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되냐 안 되냐 말이 굉장히 많은데 뭐 많은 분들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11월 17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 강한데요. 지금 이 초넨샤인 이 사람이 그레이스케일 CEO입니다. 본인들이 10년간의 드레스 리허설을 이제 마치고 메인 이벤트를 준비할 이제 시간이 임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가 끝났다라는 건데 이 얘기는 이제 드디어 현물 ETF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걸로 누가 봐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레이스케일 쪽에서도 지금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미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입장을 한번 밝힌 적이 있습니다. 최고 법률 책임자가 승인 자체는 굉장히 뭐 무조건 된다. 거의 100%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이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SEC와 굉장히 건설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ETF 스토어의 대표입니다. 자, 이 사람도 ETF 전문가인데요. 네이트 게라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본인의 이제 포스팅에서 아무래도 현물 ETF가 아마 이번 주에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또 포스팅을 한 겁니다. 자, 이게 또 워낙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걸 가지고 이제 기대감을 품었는데, 블룸버그 ETF의 제임스 A 파트도 같이 이제 참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임스 A 파트는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은 이번 주에는 승인 가능성이 낮다, 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네이트 제라시를 지금 언급을 하면서 SEC가 이번 주에 BTC 현물 ETF를 승인할 수도 있다고 전망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년 1월 승인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블룸버그에서는 내년 1월에 거의 90% 확률로 승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거의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내년 말까지 가면은 95%다, 사실상 100%라고 주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승인이 어려운 이유는 ETF의 신청서가 승인이 되더라도 다른 별도 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며칠에서 몇 주, 길게는 몇 달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는 작업들이 아직까지 더 필요하고 SEC가 그게 갖춰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령 뭐 다른 이미 이런 상품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출시한다면은 뭐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역사상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출시를 하는 거죠. 그만큼 지금 SEC의 입장에서도 준비해야 되는 절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 대표가요, 계속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GBTC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매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현물 ETF의 어떤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신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할인율이 낮은 이 시점에서 현금화를 시키고, 그리고 본인들도 이제 현물 ETF를 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과정들, 이제 뭔가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거를 지금 아크인베스트에서도 인지를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플과 관련한 가짜뉴스 전해드렸으니까, 자, 이번에는 리플과 관련해서 좀 다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연방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제임스 K 필란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포스팅을 했는데, 지금 리플 소송 담당인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SEC와 리플의 벌금 혹은 합의금 부과와 관련한 일정을 통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측은 내년 2024년 2월 12일까지 벌금 부과 및 납부에 대한 각각의 주장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SEC가 내년 3월 13일까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리플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경우는 4월 12일까지 이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플이 4월 29일까지 다시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의와 관련된 부분들도요, 지금 빠르게 끝날 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인 일정으로 봤을 때는 내년 초순까지는 좀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플과 관련해서는 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중요한 소식 한 가지만 더 전해드리고 반감기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가격 전망들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채굴 업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마라톤 디지털의 프레드 틸이라고 하는 최고 경영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보급화, 즉 어돛션, 채택이라고 하는 이 추세가 개인 투자자에서 기관 투자자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실들이죠. 현재 지금 상승장의 움직임들을 기관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수용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바로 주권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시장에 또 얼마나 많은 변화들과 얼마나 많은 상승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비트코인의 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국가의 준비 자산으로는 대부분은 뭐 금이나 달러 같은 것들을 비축을 해두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세계 1위 채굴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라톤 디지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하는 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이 현물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을 해도 단일 기업이 비트코인 통제권을 가져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좀 뭐 저도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가재는 개편이라고 이 마라톤 디지털의 2대 주주가 블랙락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조금 지지하고 옹호해주는 그런 입장들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요 얘기는 굉장히 좀 정확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가격 전망들을 좀 볼 텐데요. 우선은 비트코인 이제 반감기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반감기가 계속해서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반감기는 21만 블록마다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84만 번째에서 이제 발생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블록 생성 시간 10분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으로부터 대략 158일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지금 글래스노드는 집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날짜는 대략 내년 4월 23일 정도가 아닐까 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반감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유는 가격 상승 때문이죠. 과거에 세 차례 불장들을 살펴봤을 때, 첫 번째 불장 때는 무려 7,745%가 상승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는 460%가 상승을 했고요. 2020년에서 21년 이때 670%까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반감기 이후에 365일 동안의 그래프인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도 이제 그걸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과거의 패턴들과 비교를 해봐도요. 지금 굉장히 유사한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과거보다 더 많이 어떤 유동성의 폭이 줄어든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쇼텀 홀더들, 즉 단기 보유자들의 어떤 유동성 비율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요 정도밖에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월 미만, 그러니까 155일 미만을 보통 쇼텀 홀더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폭들인데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1개월 미만으로 굉장히 초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공급량을 핫 서플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뜨거운 공급이라고 하는데 그 물량들은 겨우 5에서 10%밖에 안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거의 80% 이상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5에서 10% 정도의 물량들로만 지금 가격 유동성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고래들이나 장기 보유자들은 모아 나가서 이걸 쥐고 있는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이후에 이제 불장이 오면은 풀리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유동성들을 이제 마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다른 관점으로 좀 봐도요. 지금 쇼텀 홀더들과 지금 거래소 물량들 그리고 유동성이 있는 이런 물량들은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냐면은 테라 루나 사태 때부터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 사태 때 많은 어떤 플레이어들이 물량을 던지고 도망을 갔지만 장기 보유자들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물량을 담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설명드렸다면 반면에 롱텀 홀더들이나 아니면은 유동성이 없는 것들 그리고 잠겨 있는 물량들은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불장이 나타나기 전에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1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이 주소들이 3배 이상 지금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간에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올해 이제 크립토 인텔 지나면서 계속해서 상승의 어떤 흐름들을 추세적으로 지금 이어오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계속해서 큰 고래들 위주로 이 물량들을 주워 담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자들의 어떤 상당수는 이 고래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들이 이제 불장을 이제 향후 이끌게 될 것이다라는 거고 거기다가 이번 불장은 기관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이 흐름들은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온체인 지표로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가격 전망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온라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회사의 공동 설립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포브스의 어떤 기관 분석글이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냐면은 비트코인의 차트상의 가격 움직임들로만 봤을 때 지금 2020년 당시와 완전히 모양이 닮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2020년에서 2021년 2만 달러를 돌파하기 직전 모습 그 부분과 굉장히 유사하고 프랙탈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과거 패턴이 반복된다면 비트코인은 투더문 급등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유사한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달리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물 ETF 승인과 반감기 이슈들이 함께 겹치면은 이 시장에는 굉장히 큰 호재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단기 가격 전망들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4일 동안에 채널의 저항선 근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지지부진한 구간을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상승세의 어떤 다음 단계를 밟지 못하면은 아무래도 수요가 이제는 고갈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격이 채널 내부로 만약에 다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추세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베어리시한 단기 거래자들이 매도를 이어가게 되면은 가격이 22MA 요 파란색 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요 구간이 34.9K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구간에서 그런데 이제 봐야 되는 게 지금 아직까지 채널 위에 있지만 지금 과매수 구간이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다이버전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조정이나 횡보의 가능성은 늘 열려 있는 건데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32.4와 31K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가격이 이제 새로운 호재 소식이 또 전해져서 상승을 하게 되면은 38K와 40K 요 중요한 저항 구간을 뚫고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뚫게 되면은 이제 상승장 어떤 전환이 일어나서 조금 더 가파르게 가격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을 보면요. 크립토코어의 의견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게 샨드 모멘텀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3주봉으로 이제 봤을 때 단계들을 구분을 해서 보면은 지금 이제 1, 2, 3단계, 이 3단계가 이제 불장으로 가는 건데 지금 2단계를 통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과거 패턴에서 이 낙폭이 분명히 차이는 있었지만 이 구간의 바닥을 다지고 올라갔다는 건데 지금 과거 패턴을 보시면 2016년 당시와 조금 더 닮아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구간의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해서 이제 3번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패턴상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동일하게 나타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